이번 국민의힘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대 정신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표 체제를 다 무시하고 장동영 체제를 무시하고 당연히 유승민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당내 경선부터 포함해서 지방선거에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특징이 엄청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막 똑똑한 줄 알고 뭐 그래서 본인을 이제 뭐 본인만 뭐 똑똑한 줄 아느냐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곤 하지만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현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도와줘서 붙어서 도와주는 분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뭐 유승민 전 의원님이 부르네 뭐 하신다고 하네 이러면 되게 열일 제쳐두고 막 다른 의원실 뭐 비서관 하고 있으면서도 뭐 도와주고 그런 이런 사례들이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네. 꽤 있어요. 네, 되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도 이제 그 옛날에 김은혜 의원하고 붙었을 때 그 기억 때문인지 근데 뭐 룰을 어떻게 장난할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겠냐. 좀 약간 나오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치사하게 나올까 이번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그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원라들의 정치를 좀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법조를 상징한다고 치고 본인은 경제 분야에 해박하니까 이준석은 또 이제 공학이라든가 그 IT 영역에 강하니까 셋이서 정당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만들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가깝잖아요. 좀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하면 또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게 또 있는 거 아닐까. 예전에 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때 2021년에 당대표 처음 됐을 때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말 했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이준석이랑 뭐 친한 거 다 이제 알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더 이제 연락 안 하고 전화 안 할 거라고 먼저 거기서 연락해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독자적인 정치인이라고 뭐 저는 뭐 제 한다면 그냥 주관적인 평가지만은 셋이 정당을 그 탈당해서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셋 다 모범생 컴플렉스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큰 주류적인 부분에서 자기 본인들이 걸어온 학력부터 나중에 직업부터 정치부터 가장 큰 데서 큰 물에서만 놀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도 한번 작은 물에서 놀아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준석 마찬가지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구애를 하는 것도 막상 차려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요거 한동훈도 사실 검찰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내내 살아오다가 법무장관까지 하고 국민의힘 대표까지 했는데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이너리그로 간다? 도전을 한다? 혁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 도전적인 프론티어 정신 자체가 세 사람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신설 정당을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오히려 이들의 지지자들은 그런 그림을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용기를 사실을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현실 불가능한 이유는 근저에 그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프레임이 결국은 이재명 견제론과 내란당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한테 핍박받았던 개혁보수니까 이 내란당 프레임이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좀 화가 나서 정부 심판을 원하는 그런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긍정적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분위기여서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 좀 밀어주고 한번 선거 이겨서 내란당 프레임 한번 돌파해 보자. 네. 이런 일부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있어서 좀 잘 되는 분위기인데 약간 변수가 이제 유담 교수 특혜 의혹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 본인의 딸인 유담 교수의 그런 교수 임용 그 특혜 의혹이 일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경찰 수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유담 씨가 31살의 나이로 올해 3월에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2달 만에 인천대 무역학부 조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당연히 좀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건데 이 의혹은 이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담 씨가 논문 질적 평가 점수에서는 25명 중에 16명 정도로 하위권이었는데 학력, 경력 그리고 논문 양적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대요. 오. 근데 이게 좀 2달 만에
박사학위 딴 지 2달 만에 교수가 됐는데 아무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을 제기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사건이 며칠 전에 인천경찰청이 이제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하고 배당을 했구나. 네, 네. 수사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담 씨를 누군가가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광경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약간 냉정한 대응이 놀랐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어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묘안을 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자의 질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과 학교가 답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학교에 문의해달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황하죠. 대체로는 엄청난 당황과 함께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랬던 좀 기억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딸의 입장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은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은 직접 밝히지 않고 있고 제가 유승민 의원 최측근 인사한테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매우 결백하다는 입장이래요.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의혹이 터져서 경기도지사 출마에 좀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래요. 그러니까 원래 소극적이어서 주변 인사들이 막 나가라고 설득 중이었는데 이 의혹이 터지니까 오히려 내가 나가야겠다 마음을 그래요?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로직입니까? 그게 본인이 이제 나가면 민주당이 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냐. 좀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네.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공격 피하지 않겠다. 내가 정면으로 맞서겠다. 좀 이렇게 좀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자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떠오르는 상황인 건데 조국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인 일가가 수사를 당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그러면 이제 같은 잣대로 한다면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유담 교수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교수에 임용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저도 제 친구가 지금 인천대학이죠, 여기가. 네. 인천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된 친구가 있거든요. 아. 이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수도권 대학에서 교수 임용되는 게 대체로 굉장한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뭐 그 한국에 좋은 학부를 나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마도 동년배 교수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의혹 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으로 또 유담 그 교수가 실제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은데 여간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진 상황이고 네. 인천경찰청에서 아까 반부패 네.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마냥 놓고 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유현성 기자 어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극우 성향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뭐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던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나 노선을 싫어하는 국민의 지지층이 있을 테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도 성향이 있고 좀 그 소위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이준석 의원이랑 또 가깝고 한 게 있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유승민 그래요?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뚜렷한 어떤 반감 같은 건 없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물론 말은 굉장히 또 날서게 하지만 그 과격한 정치적 언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좀 뭐 논리라든지 뭐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경제통 이미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정쟁을 좀 싫어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강성 지지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분들한테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말씀 좀 해주신 거고 그 두 분 같은 경우에 혹시 본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기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접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언론 기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기자들 중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기자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기자 못 봤다. 네, 싫어하는 기자는 못 본 것 같은 게 일단은 물론 뭐 측근들한테 할 때나 또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본인의 그 스마트함을 막 뽐낼 때 이제 그런 거를 측근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가까운 분들은 있었을 수 있지만 또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근데 기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뭐 설명할 때 굉장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이 사실 또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논리에 이제 어떤 끌려가는 현장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격한 언어 이런 것들을 막 취재하다 보면 사실 약간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호감을 갖게 된다. 네, 희망이 좀 그런 있다. 게 사실 있죠. 사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기자들은 다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뭐 라디오 이제 PD들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젠틀하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소소한 과자나 음료를 챙겨오는 그 센스도 있다라는 게 중평이던데 우리 유설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최측근과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유승민을 왜 이렇게 따르는 겁니까? 자기가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울 만한 배울 사람. 만한 사람. 네. 근데 너무 사실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런 게 너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좀 타협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기자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 저도 이렇게 싫어한다는 기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야, 좀 그렇구나. 배울 만한 측면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강연을 또 이제 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따뜻한 보수 그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5년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온 사람의 어떤 시혜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보면 요즘에 뭐 일도 없고 하시니까 나름 여러 가지 그 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딥하게 보면서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강연에서는 그 어른 김장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받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사실 뭐 그런 소명을 좀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복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뭐 복지 제도 같은 게 지금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아까 앞전에 나온 얘기처럼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맞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러니까 그냥 사실 좀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룰을 지켜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약자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룰부터 다 지켜라. 그러고 네. 나서 얘기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룰을 이렇게 막 지키고 그걸 준수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뚜렷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그렇구나.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 당선됐을 때 약간 좀 우려하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기억이 좀 유승민 나는데 의원이, 예. 아끼면서도 근데 뭐 이제 좀 너무 성미가 너무 좀 급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할당제 이런 게 조금 뭐 예.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뭐 말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모든 영역에 다 할당제 없애자 이렇게 갈 길은 좀 그렇다. 이런 거를 기왕이면은 좀 토론해서 열어놓고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강하게 하고 네.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해소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네. 했었던 게 기억이 저는 뭐 나요. 사실 한국적인 척도에서는 유승민은 안보만 보수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방 문제에 밀덕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도 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지 나머지 사회 경제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느 민주당 의원보다도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국가의 역할을 꽤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뭐 일설에는 뭐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이것도 직접 취재해 봤는데 아니래요. 아, 왜냐면 서울시장으로 나갈 명분이 없대요. 이 명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네. 혹시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나갈 명분이 없어서 서울시장 안 나갈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은호 구청장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주 정시 양경공파 73대손이고 그 파의 파조가 여말 선초의 문인인 정희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희계라는 분은
이 조선 개국공신 중 한 명인데요. 태조 4년에 조선에서 그 판한성 부사라는 직책 2대 판한성 부사를 네. 지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번에 어떻게 잘 도전하셔서 73대 조상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좀 지켜보고 싶다 뭐 이런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노력했네. 뜻가 없네요. 네. 이어서 이제 유설이 기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승민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운 띄워주면 되는 오늘 거예요? 띄워주세요. 유. 유승민 의원님, 똑똑한 우리 딸이 정당하게 교수가 됐는데 왜 국민들이 아빠 찬스라고 의심할까요? 승. 승질만 내지 마시고 민. 민심이 왜 이런지 헤아리려고 노력하셔야 당신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 명연설로 꼽히는 이제 2015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다 뭐 이런 그렇구나. 대목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이 대목을 좀 잊지 않고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